새벽 4시 37분. 라디오에서는 금속성 잡음이 흘러나오고 재호는 눈을 떴다. 옆에서 수민이 핸드폰 화면을 켠다. 다시 확인했어. 오늘부터 화폐 단위가 절반으로 줄었대.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 조각처럼 부서졌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빵집 트럭의 엔진 소리. 어제 그 빵 한 덩이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 원이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평생의 저축이 이제 빵 5개의 값보다 못하다. 세상의 질서가 어젯밤 사이 뒤집혔다. 이건 꿈이 아니지. 우린 깨어있어. 그날 아침 은행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통장을 흔들며 소리쳤다. 내 돈 돌려줘. 이건 사기야. 그러나 은행 직원은 창문을 닫은 채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수민은 재호의 팔을 잡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재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된 거야.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1923년 독일 인쇄기의 굉음이 베를린 거리를 흔들었다. 젊은 인쇄공 프리츠는 잉크로 얼룩진 손을 닦으며 동료를 바라봤다. 우리가 찍는 이 돈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 사람들이 믿으면 있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안 믿으면? 동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지폐 묶음을 기계에 올렸다. 전쟁이 끝난 독일은 빚더미 위에 있었다. 정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다. 처음엔 편했다. 월급이 많아졌고 장사도 잘 됐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었다. 빵 한 개 값이 2배, 3배, 10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프리츠는 빵집에 들렀다. 얼마입니까? 오늘은 2억 마르크요. 어제는 5천만이었잖아요. 빵집 주인은 피곤한 눈으로 웃었다. 내일은 10억일지도 모르죠. 그날 밤 프리츠는 집에 돌아와 난로에 돈다발을 던졌다. 나무보다 지폐가 더 잘 탔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어린 아들은 구석에서 돈으로 벽돌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던 거야. 프리츠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며칠 뒤 전국적으로 울려 퍼질 한 문장의 시작이었다. 돈은 사라졌다. 믿음도 함께 사라졌다. 194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장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다. 밀팽고 아니면 비팽고. 노점상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비팽고야. 내일은 글쎄.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헝가리 화폐는 이 제15시간마다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정오, 한 은행원이 방송을 통해 소리쳤다. 오늘부터 새로운 화폐 단위가 적용됩니다. 그 순간 군중이 외쳤다. 어제도 새로운 화폐였잖아. 사람들은 주먹을 쥐었고 종이돈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날 밤 젊은 어머니 에스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동전 몇 개를 세어보았다. 그것으로는 우유 한 병도 살 수 없었다. 엄마, 내일은 나도 학교 갈 수 있어?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았다. 학교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교사들은 돈 대신 빵으로 급여를 받았다. 헝가리 정부는 화폐를 또 교체했다. 팽고, 밀팽고, 비팽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신뢰를 되살리지 못했다. 마침내 정부는 새로운 통화 포린트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손뼉을 쳤지만 그 환호 속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수미는 다시 눈을 떴다. 아직도 새벽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돈을 바닥에 뿌리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건 어쩌면 우리 얘기일지도 몰라.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뢰는 사라질 때 가장 비싸다. 창문 밖으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었다. 수미는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빛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햇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규칙은 변해 있었다. 재호는 손에 쥔 낡은 노트를 펴며 말했다. 수민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뭐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더는 돈이 아닌 건 확실해.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공무원도, 은행원도 아니었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 생필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 그들이었다. 짐바브웨에서 수도 하랄의 외곽의 한 농부는 정부가 발행한 단위 지폐를 받지 않았다. 대신 옥수수 한 자루를 소금 한 포대와 바꾸었다. 난 정부를 믿지 않아. 땅을 믿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헝가리의 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익힌 재봉 기술로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며 식량을 얻었다. 나는 돈 대신 사람들을 믿어. 그게 훨씬 오래가. 종이는 사라졌지만 손은 남았다. 땅은 무너졌지만 씨앗은 살아있었다. 진짜 자산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견고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를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신뢰다. 재호는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 믿음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다. 돈은 그 위에 놓인 환상일 뿐.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지금 기반 없이 허공 위를 걷고 있는 거네. 화폐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종이, 숫자, 디지털 신호. 그저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어 라고 믿을 때만 살아 움직인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화폐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 베를린의 한 빵집 주인은 1923년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받은 5억 마르크로 뭘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만 그걸 주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 그는 팔던 빵보다 현금을 불쏘시개로 더 많이 사용했다.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다. 처음엔 조용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항상 같다. 중산층과 빈곤층, 고소득층은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정치인과 대기업은 내부 정보를 통해 대비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소상공인들, 이들은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베네수엘라의 한 퇴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30년간 일해서 받은 연금으로는 오늘 우유 2병을 살 수 있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그래도 이건 직접 만들었어요. 팔면 쌀 한 봉지는 살 수 있겠죠. 짐바브웨의 청년은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배달일을 시작했다. 전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라가 어두운데. 폭풍은 약한 자를 먼저 휩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 재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우린 아직 그 단계까진 안 왔어.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수미는 뉴스 앱을 열며 대답했다. 국가 부채, 사상 최고, 금리, 오르기 시작했어. 돈은 계속 지키고.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준비된 거야. 전 세계는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다. 한 나라가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은행은 말한다. 우린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말한다. 모든 건 계획대로다. 하지만 물가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오른다. 경제는 수학이 아니다. 감정이고 신뢰고 심리다. 그리고 지금 그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미는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제목은 살아남는 법. 그녀는 메모를 시작했다. 부채 줄이기, 생활비 절약, 기술 배우기, 비상 식량 준비, 현금 일부는 외화로 보관. 재호 씨, 우리 이걸 해보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거니까. 재테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생존의 전략이다. 외화를 조금 준비하는 것도, 집 근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친구와 협동할 방법을 만드는 것도 모두 대비다. 소리 없는 저항이다. 하루가 끝나고 수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또 다른 금융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하게 울려 퍼진다더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모른 척할 건가? 아니면 움직일까? 어쩌면 진짜 자유는 숫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 사이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